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특강이죠. 예. 예. 한 20일 남았는데, 예. 그 공시법은 내용은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고, 한 시험 보실 때까지 요거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고요. 좀 여력이 되시면 한 3번 정도 보시고, 이 정도 분량이면 하루에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나름대로 마지막 정리 계획 세우셨죠? 계획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막판 되면 이제 하루에 막 2과목, 3과목씩 봐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한 3시간 동안 이거 쭉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보시면 되고,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랑 세트로 있는 게 그 백서 문제예요. 백서 문제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내용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연습하시고, 다 풀었던 거지만, 그래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공시법 문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하시면 한 20개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80점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하나씩 갈게요. 이제 지적부터 가시면, 자, 지적이 있어서 공시하는 거잖아, 그죠? 네. 지적이 뭐죠? 지적?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 거.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 지적, 그잖아요.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네, 지적 공부에. 그다음에 누가? 국토부 장관. 네.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토지의 단위는 필지.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을 하고 필지별로 이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죠. 그래서 토지 표시하면은 6개는 외우셔야 되고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것을 어디에 등록해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떻게 등록해요? 들리세요? 예. 들으시죠? 예, 예. 어떻게 등록해요? 조사하고.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니까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1번 토지 등록. 자,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다 기출 문제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이동. 요거 토지 표시. 요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변동이란 말은 권리의 변동. 그래서 하도 이제 지금 쉼없이 지금 막 뛰어가지고 기초를 또 다 까먹으셨네. 권리가 바뀌는 건 뭐고? 권리의 변동. 권리 말고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서는 권리 변동 주로 얘기하는 거죠. 등기부에서는 권리의 변동, 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런 건 뭐라고 하고 변동 그러는 거, 합병, 분할,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이런 건 뭐라고 그러고 이동 그러잖아요. 이동. 그래서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다 가로넣기로 기출 문제잖아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지적 소관청하면 누구죠? 시군구청장인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 시장은 세종시장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을 풀었으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해라? 토지 이동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진한 글씨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근데 어떻게 결정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누구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신청을 받아서. 근데 신청이 없어도 할 수도 있다.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조사청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직권을 할 때는 순서가 있죠. 잘 나눈 문제 밑에 이제 직권으로 할 때 순서. 제일 먼저 직권으로 하려면 계획부터 세워라. 계획 이름이 이름 5번이나 냈잖아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진한 글씨들이 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요 계획은 무엇별로 수립해라. 시군구 작년 답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밑에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뭘 해요? 조사하는 거죠. 무슨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대로 보시고 토지 이용 현황 조사가 아니에요. 토지 이용 3번이나 냈잖아요. 이용이 아니라 이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고요. 그 조사한 것을 어디다 적어? 토지 이동 조사부 서류 이름 기억하세요.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 적고 그다음에 그 토지 이동 조사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 만든 다음에 밑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정리해라. 이게 무슨 정리 순서? 직권 토지 이동 정리 순서. 그래서 지금 읽으셨던 박스 2개 1번하고 2번은 그냥 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그다음에 토지 등록할 때 이제 하나씩 가시면 이제 이게 조문이었고 그럼 이제 하나씩 필지와 관련돼서 내는 문제는 양입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 다니는 필지인데 한 필지가 되려면 소유자도 같고 지번 부여적도 같고 등기 여부도 같고 붙어 있어야 되고 연접해 있어야 되고 축적도 같고 용도도 같아야 되죠.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근데 용도가 다른데도 한 필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용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라면 용도가 2개인데 용도가 다른데 주된 용도하고 종된 용도의 관계에 있다면 그 종된 용도의 토지를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합쳐서 전부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다. 이게 예외잖아요. 용도 동일 원칙 예외. 근데 양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별개의 필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입했다라는 얘기는 한 필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종된 토지가 되는 안 된다. 되는 양입될 수가 없고 너무 넓어도 안 된다. 그래서 주된 토지에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10%건 아니건 330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입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4번 나왔던 문제고 맨 밑에 박스 있죠? 네, 양입의 제한. 주의하실 것은 다 외웠는데 이게 무엇의 제한이 어떤 토지의 제한이에요? 종된 토지. 종된 토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주된 토지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은 없다. 네, 주의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재는 뭐 행정구역 얘기하는 거니까 조문에 따라 없고, 이제 여기부터 가시면 되죠. 이제 지번. 토지에다가 번호 매긴 게 지번이죠. 예. 우리나라는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매니지스트 읽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하고,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에 밑줄 쳐주세요. 의라고 표시한다 그럼 X, 의라고 읽는다고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줄로 표시하고 읽기는 의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토지동의 때 지번은 누가 부여해요? 지적소관청에 동그라미 치시고 무엇별로 지번 부여지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으로 동그라미 치고 다 기출문제예요.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시군구별로 X였잖아요.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 부여지역이 뭐죠? 동리.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서? 왼쪽 위. 북서에서 남동으로. 오른쪽 아래.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토지 이동일 때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신규 등록 전환하는 방식이 똑같죠.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거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토지장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임야대 토지장을 옮기면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네. 그동안 임야대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지번 부여 방식은 뭐랑 똑같다. 신규 등록이랑 똑같다. 그럼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해. 부번. 근데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본번을 붙일 수도 있죠. 이때 본번은 없는 번호여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그 지번 부여적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세 가지 경우죠. 예.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부여하고. 자, 그다음 이제 분할 갈게요. 분할을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게 분할이죠. 그럼 나누면은 그 중에서 1필지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집어는 꼭 부번을 붙여야죠. 이 부번도 없는 부번이어야 되니까 표현이 어때요? 그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방향은 어느 쪽부터 붙여요? 북서기원법. 근데 예외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예외. 건물이 있을 때 얘기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그 신청 X란 말 주의하시고,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건물 쪽을 먼저 붙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병. 합병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합병하게 되면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무슨 번호로 써요?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선순위 지번을 안 쓰는 경우도 있나? 그러니까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병하면 몇 번지예요? 10번지, 11번지 두 필지가 붙어 있는 건데 소유자도 같아.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해. 그럼 번호를 선순위 지번으로 10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으로 안 하고 11로 하는 경우도 있냐고. 11번지에 건물이 있어. 11번지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11번지로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죠.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예외. 자, 표현 읽어보실래요?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 주거 사무소에 건축물이 있어서, 첫째 요건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신청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그냥 10번지 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에는 그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게 합병할 때 집원 부여.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집원 부여.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 집원을 새로 싹 고쳐줍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종전의 집원 중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종전의 집원 중 본번만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면은 딱 이미지 떠오르세요? 옛날에 논밭들이 있었어. 논밭들이 있는데 신도시 개발한대. 그러면은 무슨 사업 등을 한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한 거잖아요. 그 옛날에 논밭 칠 때도 집원이 있었냐고. 그 동네 원래 집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번호들을 가지고 새로 매기는 거라고. 말 되셨나요? 예, 원래 그 동네에 있던 집원들 중에서 무슨 번호로만, 본번으로만 깔끔하게 새로 매기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나?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블록식,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3번이죠.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번 부여하는 게 뭐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변경. 진한 글씨 3개 있죠. 예, 그럼 결국 4개는 묶여 다녀야 돼요. 4개.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은 방식이 똑같은 거라고. 4개니까 시험 내기가 쉽다고. 다른 방식 나머지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은 언제 부여하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뭐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지번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공사가 준공돼야지. 준공돼야 나오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준공 전에 부여할 수도 있다. 그때 근거 서류는 사업계획도 여러 번 나왔죠.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사업계획도 준공 전에 부여할 땐 거기 지번별 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 맨 밑에 지번 변경.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의사 대리장이 승인을 받아 지번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지번 변경은 조문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한다 그랬죠. 그 진한 글씨가 다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번 싹 고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 시도의사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이. 언제예요? 필요하다고 인정. 그 누구 마음? 지적소관청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여 X. 소유자들이 우리 동네 지번 바꿔주세요 신청할 수 없다고. 예,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바꿔요. 여러 필지를 다 같이 바꾸는 거니까 규모가 좀 크다고. 그래서 이거는 시도사한테 승인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무조건 승인하면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아 집안을 새로 부여할 수도 있다. 자, 넘기시고. 그래서 집어는 이제 한 문제에 맞추신 거고, 지목. 자, 지목. 지목이 원래 보통 이제 집원 한 문제, 지목 한 문제 이렇게 보통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냈는데, 요새 최근에 요 지목을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문제, 재작년에도 2문제 냈는데, 지목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목은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토지에다가 지목을 등록하잖아요. 예, 지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지목의 뜻은 용도에 따른 분류죠. 토지를 분류해 놓은 거잖아요. 예, 무엇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지목. 그러면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지금 그 말들이 다 조문이에요. 올해 간평사에도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나온 거고요. 쉽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용도 바뀔 땐 지목 안 바꾸죠. 예. 그 다음에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류가. 그걸 뭐라고 하죠? 지목 법정주의.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목 법정주의. 몇 개가 있죠? 28개가 있죠. 28개. 그럼 지목은 어디다가 씁니까? 목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문장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데 지적 공부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죠? 우리가 지적 공부하면 7개 말하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내용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떤 거 등록하느냐 이건 매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 모든 지적 공부에 쓰겠죠. 소재를 써야지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다 나오는 거고 지번은 나오는 거서 4개 없고 지목은 목, 도, 장. 목, 지목은 도, 지적도, 임야도,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하죠?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어디에 등록하죠? 경계는 선이야, 선. 그림이라고. 지도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지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목, 도장 그랬는데 지적도, 임야도에다가는 정식 명칭으로 안 쓰죠. 지도에는 여러 필지를 그려야 되니까 지면이 좁다고. 그래서 한 글자만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에서는 부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시할 때 한 글자를 쓰는데 첫 글자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4개는 두 번째 글자 쓴다. 4개는. 그래서 공장 용지는 장이라고 쓰는 거죠. 장. 공은 뭘 얘기해요?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차라고 쓰죠. 주는 뭘 뜻해요? 주유소 용지. 하천은 그냥 천이라고 쓰고 유원지는 원이라고 씁니다. 유는 유지 얘기하는 것. 또 나올 때 또 됐죠? 예. 한 8번 나온 것 같죠? 예, 이게 지목의 표기 방법 여기는 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 28가지 시행령이 나오는 거예요. 지목의 구분해가 쭉 나오는 거 보실 때 단서 위주로 좀 정리하세요. 작년에도 단서 위주로 나왔으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럼 우리가 지목에서 우리가 순서가 법 조문상 순서가 우리나라는 맨 앞에 농지를 배열했죠. 농사짓는 땅, 농지가 지목상으로는 3개죠. 전답, 과선. 그게 맨 앞에 배열됐다고. 전답, 과선. 그래서 농사짓는 땅은 전답, 과선인데 일단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 과일 농사면 과수원이잖아요. 그럼 과일 농사가 아니면 전답인 거죠. 셋 중에 하나인데 먼저 논리적으로 뭘 먼저 뺀다고. 과수원을 먼저 빼요. 예, 과수류면 과수원이고 과수류가 아닌 걸 재배하면 전하고 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과 답은 과수류 빼고 경작 방식에 따라 나누죠.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물을 상시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의 단서가 뭐예요?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전이긴 한데 뭐는 빼라. 과수류는 빼라 그랬잖아요. 첫째 줄에 과수류는 제외한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답하면 물에서 키우는 겁니다. 어떤 게 있어요? 벼, 연, 미나리, 왕고 이런 거 재배하는 데가 답. 자, 과수원, 과수류고요. 과수원의 단서 주의하시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는 거. 그러니까 과수원에 있는 부속 건물의 부지는 뭐예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과수원에 있는 부속 건물, 뭐 창고 이런 건물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과수원인데 무슨 건물만? 주거용 건축물은 대로한다.
목장용지도 똑같은 단서가 있어요. 목장에 있는 건물 다 목장용지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는 거. 그다음에 임야는 좀 외우셔야 돼. 예, 잡종지가 아니다 해서 자주 나오니까. 자, 산림 임야죠. 산림이 당연히 임야죠. 그다음에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댁에서 혼자 하실 때는 입으로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 수림지부터 읽어볼까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뭐라? 임야. 말로 하면 또 시험장 가면 또 기억나요. 광천지는 뭐가 키워드죠? 용출. 이렇게 지하에서 뿜어져 올라오는데 용출. 장리에서 냈죠? 용출. 온천 이런 데가 광천지예요. 단서, 다만 온수, 약수, 서유로 등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 송유감 및 저장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운송하는 데는 따로 정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염전은 키워드가 뭐예요? 천일제염. 천일제염 방식이 아니면 염전이 아니다. 그다음에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의 부지를 대로한다. 건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건물의 부지라고 다 돼 있는 건 아니죠.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 주거, 사무실, 그다음에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이런 건물의 부지를 대로합니다. 근데 이런 건물이 없어도 될 수 있나? 택지, 조선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로한다. 그다음에 공장 건물의 부지 그러면 뭐가 되고? 공장용지 이렇게 되고요. 공장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다 공장용지예요. 공장 안에요. 상가 있을 수 있나? 상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공장용지에서 하여튼 공장이란 말 하면 무조건 공장용지 하시면 돼요. 공장. 그다음에 그 다번에 그거 보시면 강원나무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속실의 부지는 다 공장용지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부지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학교용지가 되고요. 주차장, 독립적인 주차시설인데 주차장에 단서가 4개가 나와요. 요 4개는 주차장이 아니다. 읽어보실까? 노상주차장, 주차장이 아닌 거예요.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죠, 도로. 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자, 부설 주차장은 주된 용도에 맞게, 그렇죠? 예, 주된 용도.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주차장이면 되고 학교에 있는 주차장이면 학교용.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게 아니죠. 근데 부설 주차장 원래 주차장이 아닌데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으로 해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 되어 있죠? 시설 부지 인근에 그 말이 나오면 부설 주차장이더라도 주차장으로 한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조 설치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것은 뭐가 되죠? 잡종지가 되죠. 잡종지.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잡종지. 자, 그다음에 주유소용지. 작년에 저유소, 원유저장소 나왔습니다. 꼭 석유 팔아야만 주유소용지인 건 아니에요. 저유소, 원유저장소 이런 것도 주유소용지. 그다음에 단서가 공장 안에 있으면 제외한다. 그죠? 공장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공장용지 하시고. 자, 물건 보관하는 데가 뭡니까? 창고죠. 예, 물건 보관 이런 말 나면 창고용지 하시면 되고. 도로 하면은 길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주의하실 것,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도로. 예.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제외한다. 단지 안에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단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용지, 철길. 예, 철길하면 궤도 이런 말 나오면 철도 용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뚝 하면 제방.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데는 둘 중에 하나, 하천하고 국어. 어떻게 구분해요? 자연유수. 자연적으로 흐르면 뭐고? 하천. 그 다음에 국어는 인공이 키워드. 인공수로 이런 말 나오면 국어. 그다음에 자연적이더라도 소규모 이런 말 나오면 국어. 자,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데는 유지.
자, 유지 장애 또 냈는데 읽어볼게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이건 뭐다? 뭐라고요? 유지. 자생이에요. 자생. 재배하면 농사 짓는 거니까 그건 답이죠. 그래서 자생이라는 단어 주의하시고 자생해야 유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어장은 이제 양식하는 데죠. 어디서? 육상에서 맨 앞에 육상에서. 그다음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게 수도죠. 그래서 정수하여 공급하는 시설은 수도용지. 뭐 그 단어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습니다. 수도용지 대적권. 자,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우리 관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그럼 뭐로 하시면 돼요? 공원 녹지 그러면 공원. 둘째 줄에 공원 녹지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원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여러 가지 공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원인데 다만 묘지공원은 묘지죠. 마지막 줄에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하면은 체육용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시. 첫째 줄 끝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납득되시죠? 이런 게 뭐다? 다 체육용지.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이런 건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대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니까.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도 체육용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유수를 이용했으니까. 유수. 그냥 하천인 거죠. 이런 건 체육용지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원지 그러면 어떤 시설? 유원지는 놀고 쉬고 하는 데죠. 위락휴양.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유원지. 위락휴양시설 하면 유원지게 되겠죠. 예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이런 게 뭐다? 유원지. 체육용지 아니에요. 유원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시설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유원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밑줄 친 데서 두 번째 줄 숙시시설 유기장 이런 말 나왔죠. 숙시시설 유기장 이런 건 원래 된데 그 유원지 안에 있으면 유원지예요. 유원지 밖에 떨어져 있으면 유원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이 붙은 거예요?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을 인정되는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그러면 유원지가 아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하천 뭐 유지 이런 데에 유원지가 있다. 그럼 그대로 종전대로 하천 유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 자, 그다음에 종교용지 뭐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게 종교용지고, 사적지 작년에도 나왔죠. 문화재 보존하는 데가 사적지죠. 근데 단서, 학교,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보이시죠? 단서. 그다음에 묘지, 묘지공원이라든지 봉안시설, 낙골당 이런 데죠. 이런 데가 다 묘지.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지 관리사무소는 대.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27개가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잡종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잡종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 예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잡종지예요. 갈대밭, 실외 물건 쌓아두는 곳, 돌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 우물 이런 것이 잡종지예요. 다만 원상에 볼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는 곳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채석장이면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죠. 그러니까 원래 임야였는데 채석장이 들어섰다. 그럼 지목 변경을 해야 돼요. 원래 임야였는데 채석장이 들어갔으면 임야에서 뭘로 바꿔? 잡종지로 원래 바꿔야 되는데 채석장 허가를 얻을 때 원상에 볼 조건을 허가를 얻었다. 그럼 잠시만 쓴다는 얘기니까 잡종지로 안 바꾸고 종전 그대로 둔다 이런 뜻이죠. 원상에 볼 조건. 그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이렇게 다 잡종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폐차장 이런 것들이 다 잡종지. 우리 아까 주차장 쪽에서 주차장이 아니다 해서도 있었죠. 자동차 판매 목조 설치 물류장, 야외 전시장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은 주차장이
아니고 뭐다? 잡종지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공항, 항만도 잡종지. 그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것도 잡종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지목. 그래서 지목은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자 지목은 작년 같으면 이제 2문제 푸셨고요. 그다음에 경계 갈게요. 경계. 자 경계는 선이에요. 선. 선이에요. 선. 예. 필지를 구획하는 선입니다. 예. 그래서 경계는 어디에 나오는 거다? 도면. 도면.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정의를 해보면 경계란 맨 위에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경계. 그럼 지상 경계는 뭐죠? 말뚝 땅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하고 지상 경계는 다른 말이다. 그거 구분하셔야 되죠. 경계는 지도에 있는 선인 거고 지상 경계는 땅 위에 있는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표시하는 거 뭐 담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말뚝 이런 건 뭐라고 한다? 지상 경계. 용어 좀 정리하시고. 근데 이 경계에서는 셋 중에 하나 문제 꼭 하나 내는 거죠. 경계 결정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4가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3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정할 때 측량을 할 때 현장에 측량 기자재가 할 때 지상 경계가 있으면 그 구조물 중에서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 주냐 이런 말이 나오죠.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이게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 물하고 접해 있으면 최대 만조 만수이다. 제방이란 말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 부분. 다만 단선은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른 거다. 요 문제. 아니면 우리가 분할을 하면은 경계가 새로 나와요. 토지를 분할하면 가운데 선이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있는 토지를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건물을 걸릴 수도 있다. 4가지 경우에는 걸릴 수 있다. 4가지가 판결이 나왔을 때. 그죠? 판결. 그 다음에 공공 냄새 나는 거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군관리계획서라든지 공공사업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 지상경계점 등록부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적소관청이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어요. 자, 느낌 오세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밭 같은 거 박아줬다고. 이게 무슨 경계예요? 지상경계. 그걸 새로 정했어. 그럼 그 말뚝 관리하는 장부 만든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 지상경계점 등록부. 용어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에다가 뭘 등록해요? 7개 등록해. 자, 같이 읽으시면 소재, 지번,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지목도 써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그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 이렇게 7개 등록하는 게 이름이 뭐라고요? 지상이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니까. 여러 번 그렇게 틀게 됐잖아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등록부예요?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등록부가 아니라 무슨 등록부라고? 좌표 등록부고, 이거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꼭 한 문제 나오는 파트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자,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면적은 측량과 관련이 있죠. 면적은 눈대중으로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측량을 할 때 그 이름. 면적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계산하든지 좌표면적 계산법. 이번에 전자면적 측정기법. 이건 어디서 구하는 거죠? 도면에서, 도상에서. 그다음에 좌표가 있는 지역은 도면으로 측량 안 하죠. 좌표로 한다 해서 이름이 좌표면적 계산법. 그다음에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측량 중에서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기초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이라면 무슨 말이죠? 기초 측량이 뭐죠? 기초 측량? 우리 지적 측량을 둘로 구분하면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럼 기초 측량이라는 것은 기준점 구해 놓는 거죠? 지적 기준점 구해 놓는 걸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개개의 토지 구하는 게
세부 측량. 그 면적은 무슨 측량할 때나 하는 말이야. 세부 측량할 때나 필지 면적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지. 기초 측량 그냥 기준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은 면적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세부 측량 중에서 또 면적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역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은 땅에다 말뚝 박아주는 거죠. 면적 새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현황 측량은 무엇의 현황을 보는 거죠? 건물의 현황을 보는 거잖아요. 토지 면적 새로 산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위치 정정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죠? 위치를 고치는 거죠. 앞에 생략된 말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 경계 위치를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위치 정정이죠. 그럼 면적이 증감이 없으니까 면적 새로 산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합병은 그냥 합산하면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합병. 그다음에 지목하고 지번 고칠 때 측량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말들 음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면적의 결정. 끝수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지역은 면적을 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보통은 그 면적의 단위가 뭐죠? 제곱미터잖아요. 제곱미터. 옛날에는 평이었다가 지금은 메타법이니까 제곱미터인데 어디까지 등록해요? 1제곱미터까지.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거잖아요. 정밀한 지역은 0.1제곱미터. 정밀한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그냥 이론상 얘기한 거, 이제 조문상표는 축척이 600분의. 그 밑에 써있는 거 600분의. 가로 넣기로 낼 수 있어요. 600분의 1이거나 경계점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어디까지 등록해라? 0.1. 그럼 보통은 제일 작은 토지가 1제곱미터인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1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600분의 1이나 좌표가 등록된 지역은 이론상 최소 면적이 0.1이니까 그것은 0.1 미만의 토지는 0.1제곱미터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수 처리 얘기는 우리가 필요 없는 자리 숫자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어디까지 면적을 등록한다고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측량 계산한 값이 소수점 밑으로 나왔다. 그럼 소수점 밑의 숫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걸 뭐라고 불러요? 끝수. 그래서 끝수를 처리해줘서 등록해라. 그래서 끝수가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은 버리고 0.5 딱 중간일 때는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이미 짝수되어 있으니까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버리고 올리고 이런 게 또 가로등에 내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밀한 지역은 자릿수만 한 자리 더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예, 됐고요. 자, 그다음에 면적의 오차 처리. 면적 오차. 마지막 정리할게요. 면적. 면적의 오차 처리 얘기는 세 군데에서 나와요. 등록 전환, 분할, 축첩병이요. 세 군데에서. 지금 요 테마가 뭐라고요? 면적의 오차 처리. 그러니까 옛날에 구해놨던 면적하고 지금 새로 면적 구한 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차이, 오차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지금 옛날에 임야 대장에 있던 걸 토지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럼 옛날에 임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지금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 측량한 면적이 다를 수 있냐고.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처리해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고, 그다음에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 그때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 면적 결정하는 건 똑같은데 임야 대장을 고치고 와라. 임야 대장 임야들 직권으로 정정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임야 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옮긴다 그러면 X예요. 그대로 옮기는 것은 없고 무슨 면적을 쓴다고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새로 측량한 대로 쓰라 이런 뜻이고, 분할을 할 때는 왜 오차 처리 문제가 나오냐면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처리해 주라는 거죠. 분할 전의 면적하고 분할 후의 면적의 합이 똑같아야 돼요. 제 말 들으셨나? 100제곱미터 토지를 두 개로 분할을 했어. 그럼 한쪽이 40이 나왔으면 한쪽은 60 해서 전의 면적하고 후의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 근데 실제로 측량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오차가 생길 때 증감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면적에 따라 나눈다. 안 분한다는 개념이죠. 안 분한다. 면적에 따라 나누고,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정정한다. 그러니까 항상 정정이라는 말은 언제? 초과할 때 나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죠? 예, 큰 축척으로 바꿔요. 예, 그럼 그때 새로 측량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의 면적하고 후의 면적이 다를 수 있다.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옛날 거 그냥 써요. 예,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가 많이 난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지금 한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면적은 다 정리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적법 공부할 때 2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가 이거죠? 자, 요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했으니까 이것을 어디에 대는 거 간다고?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 7개에서 등록사항은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그동안 그림으로 정리했었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표로도 만들어 드렸지만,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한번 볼까요? 토지대장에 이제 일단 뭐가 나오죠? 고유번호 나오죠. 고유번호. 고유번호 나오죠? 예. 몇 자리 숫자? 19자리. 19자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정리.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없었죠. 까먹어서 그렇잖아요. 까먹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다시 상기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고유번호 몇 자리 숫자? 19자리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앞에 10개는 행정구역. 그래서 11번째 자리 숫자는 대장 구분하는 거죠. 1이면 토지대장, 2면 임야대장. 뒤 8개의 숫자는 지번 얘기하는 거. 고유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 소재, 그 다음에 지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면번호, 그 다음에 축척, 장번호, 장번호는 페이지 숫자 얘기고, 비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요 니은자라고 했죠. 요 니은자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니은자 밑에 양쪽으로 나눠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 면적, 사유. 요 사유가 무슨 사유? 토지 이동 사유.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는 면적하고 그냥 같이 보세요. 면적은 어디 나왔죠? 면장. 토지 이동 사유도 어디만 나온다? 장에만 나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간 밑에 뭐 지금은 없어진 제도니까 뭐 등급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자, 여기 이제 왼쪽 라인이고, 오른쪽 라인에는 소유자. 소유자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5개는 나와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5개는 나와야죠. 일단 인적사항은 3개는 나와야죠.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그죠? 예,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3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 바뀔 때마다 바꿔 쓰겠죠. 바뀔 때마다 바뀐 날짜, 변동, 일자고 원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변동, 원인. 그래서 소유자 그럼 5개예요. 변동, 일자, 변동, 원인. 그래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자,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그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공유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공유지 연명부다, 공유인 토지다. 그럼 토지대장도 있고 공유지 연명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유니까 만든 거죠.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는 이쪽 거 없죠. 이거 나올 필요가 없고, 이쪽에다가 지분, 공유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5가지에다가 지분까지 더 쓰면 그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공유가 아니라 아파트 부지야. 그럼 아파트 부지일 때는 공유지 연명부를 안 만들고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들죠.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개념이 특수한 공유지 연명부예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은 특수한 공유지 연명부.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건 그대로 다 나와요.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건 그대로 어디에 다 나온다고. 대지권 등록부에 다 나오고, 특수한 거니까 3개를 추가했죠. 아파트 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대지권 등록부에는 아파트 이름 나와야 되나? 건물의 면적. 근데 몇 동 몇 호인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유분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이렇게 3개 추가하면 그게 뭐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좌표 등록부라고. 그럼 좌표는 무엇의 좌표예요? 경계점의 좌표니까. 그럼 경계점이 여러 개니까 경계점에다가 번호 매겨놨죠. 그걸 뭐라 그러죠? 부호.
부호. 1번 경계점, 2번 경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2, 3 이걸 뭐라고 한다? 부호. 그럼 1번 경계점에 좌표, 2번 경계점에 좌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부호 나오고 좌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부호를 연결한 그림도 나온다. 부호도.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싹 빼고 니은자 밑에 뭐가 나온다? 부호도 부호 좌표 이렇게 나옵니다. 부호도 부호 좌표. 그 다음에 올해 간평사 문제 냈던데 요쪽은 제가 잘 하진 않은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요건 안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축척은 안 나와. 왜냐하면 축척이 의미가 없죠. 우리 지도의 축척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지죠. 축척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측량을 할 때? 도면으로 측량할 때 얘기잖아요. 근데 좌표가 있는 지역은 뭘로 측량해? 좌표라는 것이 도면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니까 축척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좌표 등록부에 뭐는 안 나온다? 축척은 안 나와요. 근데 이 토지가 몇 번 도면에 나오는지 도면 번호는 나와요. 도면 번호는 나오는데 뭐는 안 나온다? 축척은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의 등록사항을 여러분들 이미지로 해볼게요. 제가 쭉 말로 할 테니까 이미지 연상시켜 보세요. 자, 도면에 색인도 나와요. 지적도 의미하다 보면 이제 우리 왼쪽 맨 위에 십자가 그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색인도. 일람도가 아니라 색인도예요. 색인도. 색인도 옆에 자, 경기도 부천시 중동 지적도. 이게 뭐죠? 제명이죠. 이 지도 이름이잖아요. 그럼 제명 속에 소재 들어가 있는 거죠? 경기도 부천시 중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명 나오고 몇 장 중 제 몇 호, 도면 번호 나오죠? 그 지도에 도면 번호 나오고 축척 나와야 되겠죠? 지도니까 축척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릴 때 외곽선이 나오죠? 직사각형, 걸 뭐라 그래요? 도각선이라고 그러고, 도각선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하고 오른쪽 밑에 모퉁이에 숫자 써져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도각선에 수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각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선들이 뭐예요? 경계. 그럼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각 필지에 집원 나오고 지목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건물의 위치도 나와. 건물의 위치는 건물 번호는 안 나와. 건물의 위치 나와요. 그 다음에 기준점이 있으면 지적, 기준점도 표시해뒀죠? 예, 됐고요. 자, 그렇게 나오는 게 보통 도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보통 도면 말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도 지적도가 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적 공부가 어떻게 세트로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그럼 토지대장이 있어야죠. 네, 그 다음에 지적도. 이 세 개가 세트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나는데 임야도, 임야대장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X.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이게 세 개가 세트가 됩니다. 밑에 보이세요? 그 표 밑에. 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 우리나라에 모든 토지가 좌표가 등록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한 데하고 축척, 변경 측량한 데. 밑에 진한 글씨 있죠? 예. 6페이지, 4페이지요. 핵심 6번 하고 있어요. 핵심 6번. 지적 확정 측량, 즉 무슨 측량한데? 무슨 사업한데? 도시개발 사업한데. 근데 축척, 변경 측량한 데는 뭘 작성 비치한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비치하고. 그럼 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도의 특징. 요 보통 요 지적도는 500분의 1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요 도면은 좌표에 기타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씁니다. 그 안에 깨알같이 숫자 있는 거 있었죠? 예, 그 숫자가 뭘 뜻한다? 경계점 간의 거리. 그럼 거기에 숫자가요, 11.50 이게 무슨 뜻이죠? 11.50 이게 무슨 뜻이죠? 요 거리가 11.50 메타라는 얘기죠? 거리니까 메타일 거 아니에요. 11.50 메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11m 50cm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법에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50이니까 센티미터잖아요. 50cm.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명 끝에는 꼭 뭐라고 쓰고? 좌표라는 말 쓰고. 좌표. 어디에다가 쓰라고요? 끝에.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 도각선 밑에 보면은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도면의 축척, 또 최근에 또 연속해서 나왔던 문제. 자, 지적도의 축척 7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임야도의 축척 2개. 3000, 60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핵심 6번 요 파트만 보통 2문제 이상씩 냅니다. 지금 요 등록사.
많이 낼 땐 네 문제도 냈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핵심 7번 끊었다 가실까요? 좀 쉬었다 가시죠.